취소가 되고 대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남 그죠? 금속노조 법률원의 이서용진 노무사를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 저희 법률원에 심지훈 송무차장님이시라고 예전에 락 음악도 하시고 그룹 활동도 하셔갖고 공연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는 분이 공연하면서 이어나게 하려고 하셨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금속노조 법률원 우리 민주노총 법률원을 대표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금속노조 법률원 충남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서용진 노무사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박한 박수 하나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명 받았습니다. 네, 페북에서도 아마 좋아요를 이렇게 솔찬히 받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공연 대신해서 중간에 제가 노래를 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시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렇게 딱딱하게 소개하는 거 말고 정말 재밌는 소개가 있다고 하던데요. 교육을 가서 꼭 하는 소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들어봐야겠죠. 네, 다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시키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네, 저는 충남에 내려간 지 지금 한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이제 특히 이제 여성 조합원님들 중심으로 가무성이라고 있습니다. 네. 배우 가무성 닮았다고 저를 충남의 가무용진이라고. 네. 진짜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충남을 가무용진이라는 말로 떠들썩하고 있는. 네. 그래서 반응이 꽃미남 좋다고. 노무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들 어색해서 웃어야 되나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러면 오늘 가무용진을 모시고 이어말하기를 일단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충남에서 지금 법률원에서 노무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더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무 업무라고 하진 않고요. 노무 업무는 주로 이제 사측에,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인사관리하는 것을 노무 업무라고 하고요. 저는 민주노총 산하의 법률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조합원님들 중심으로 꼭 조합원님들 아니더라도 많은 노동자분들이 노동법적으로 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때 그것을 법적으로 좀 구제하고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는 데 있어서 법률원의 변호사, 노무사들이 그런 법적 지원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길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거나 크고 작게 일을 하시다가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호소하기 힘들 때는 노무사 그러면 찾아가면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언제든지 민주노총을 통해서 그러면 조합원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조합원 아닌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사건을 잘 하시나요? 네? 사건 잘해야지 찾아가잖아요. 제 얘기는 좀 하는 게 좀 민망하고, 민주노총 법률원 전체로 보면, 이게 민주노총 법률원이 2002년에 이제 생겼는데, 지금 벌써 15년째지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민주노총이 우리가 주로 투쟁 중심으로 많이 하고 법적인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투쟁이나 여러 가지 조합 활동이 중요하지만 법적인 문제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주장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역량 있는 변호사 노무사님들이 많이 이제 모이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민주노총 법률원이 이른바 그 거대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 태평양 이런 등등과 맞서서 이기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 파견 소송이라든지 통상임금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이깁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에 비해서 저희 변호사 노무사님들은 임금이 10분의 1도 안 될 텐데 그분들 맞서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숫자도 많지는 않고. 수는 근데 예전보다 많이 늘어서 다 해서 총무국장님들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한 5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럼 50명에서 그렇죠. 모든 노동자들의 노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법적인 지원? 법적인 지원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밤낮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셔야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예. 어제도 저희가 이제 법률원에서 변호사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번 주가 내내 이렇게 법률가들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연대해 주시고 있고, 저희도 선제소송은 같이 법률원하고 같이 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참 든든한데, 많은 분들이 민주노총 법률원의 도움으로 정당한 노동권을 확보하셨으면 좋겠네요. 또 끊겼네요. 네, 그러면 그 반올림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조금 낯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반올림은 어쨌든 2007년부터 이제 활동을 이제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2007년에는 제가 그 당시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이렇게 기사를 보면 그 지금 앞에 계시는 이종란 노무사님 그 얼굴이 굉장히 그 사진에 많이 나왔어요, 이 기사에. 그래서 그때는 되게 또 이 안경이 모르겠어요, 되게 샤프한 이미지 뭐 이런 거라서, 물론 뭐 이종란 노무사님만 계신 건 아니겠지만, 그때는 또 뭐 저도 이제 노무사나 변호사 이렇게 노동자와 함께하는 변호사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인상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하게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봤는데, 이렇게 그 반도체에서 이렇게 어떤 백혈병이라든지 뇌종양이라든지 뭐 림프종이라든지 이런 희귀병이 산업재해로도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고,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에서 이것을 은폐하고 그것을 보상해주지 않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작태를 보이는 걸 보면서 이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겠구나. 그리고 그 앞에 서 계시는 뭐 황상기 아버님이나 뭐 김신혜 어머님이나 여러 또 유족분들, 뭐 또 가족분들, 그리고 거기에 지원하는 활동가분들, 뭐 노무사님들, 변호사님들 이런 활동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한국 사회도 여러 가지 이제 산재 사건에 있어서 특히나 이런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그 투쟁은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2007년도 얘기했어요. 예. 그럼 2016년도까지 언제 올라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노무사가 된 이후로 이제 저희 노동자의 그러니까 수습노무사들 교육에 이종란 노무사님이 오시게 됐고, 거기에 또 반올림 지원하는 노무사 모임에 또 참여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종란 노무사를 보자마자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그죠? 근데 그렇죠. 극존칭을 써가면서. 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뭐 나이 이렇게 따지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괜히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언론에서 보고 이런 중요한 활동을 하시는 노무사님 보니까 너무 존경된 마음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랬는데. 이제 자꾸 뵙고 또 오히려 이렇게 너무 존경의 마음을 표출하고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겠다. 그리고 뭐 선배님이시긴 하지만 뭐 그런 거 뭘 따져야 되냐, 뭐 나이도 동갑인데 그래서 편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되게 편하게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겨울에도 같이 이곳에서 노숙농성을 함께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여기서 춤을 쉬고 가셨죠. 네, 예. 추운 날 한 번, 여름 한 번, 겨우 두 번. 아니, 9번은 아니고 그래도 한 4번 정도는 잔 것 같은데. 한 4번 정도, 4번, 5번 정도는 잔 것 같은데. 그랬군요. 얼마 전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주무시고 하시면서 느낀 점 뭐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와보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꽃도 위에 이렇게 심어놓고 농성장도 많이 그래도 좀 활동하시면서 예전에 가보셨을 텐데. 예전에 뭐 학생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전에 조그만 이제 진보 정당에서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많은 이 노숙 농성장 또는 이제 노동자들이 하는 투쟁의 어떤 근거지를 많이 다녔는데, 물론 뭐 다른 농성장이 뭐 좋지 않다 이런 건 아닌데, 이 반올림 농성장은 이게 농성장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 뭐 어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열린 공간? 여기에다가 기획적으로 뭐를 전시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공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 이거 화분 2,000원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네.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가끔 5,000원이냐고도 물어보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게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농성이 장기화되면 어쨌든 농성에 참여하는 주체분들도 좀 더 즐겁고 활기 있게 할 필요도 있고 또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쁘게 꾸미면 자꾸 오고 싶고 좀 덜 질리고 이런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아무래도 그냥 농성장이면 뭔가 이렇게 거리감을 느낄 텐데 이렇게 좀 예쁘게 잘 꾸며놓고 선전물들도 이렇게 눈에 잘 띄게 해놓으면 한 번이라도 더 보시면서 아 이게 삼성 반도체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이제 노동자들의 이야기구나. 아 여기가 그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에 나온 그 얘기를 다루는 거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계기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며칠 전에도 지나가시는 그냥 일반 시민분들인데 또 하나의 약속 하시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농성장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예쁘게 네,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저 옆에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풀장도 하나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 진작에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으면 우리 수박 심었었는데 그것 좀 놓쳐가지고 예, 많은 시민분들이 이 더위에 쉬다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 여기 물 이렇게 발이라도 담글 수 있도록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저희가 이곳에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죠. 저희가 뭐 예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혹 지나가시는 분들이 꽃집이냐고 하시는데 네, 꽃 팔려고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있는지 아시나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반도체에서 일하시다가 여러 가지 업무상 질병을 당하셔서 제대로 보상도 못 받으시고 사과도 못 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아직 미흡한 삼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런 것들에 책임을 묻는 자리 너무 중요한 자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9년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노숙농성을 한 거는 처음이에요. 저희도 고생스럽고 이렇게 힘든 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삼성에서 먼저 대화하자 해놓고 갑자기 보류 외치면서 자신들이 제안한 조정위원회 거기에서 내놓은 권고안 그거 다 걷어차버리고 제멋대로 보상하고 이 문제 끝 이렇게 광고를 엄청나게 주는 그 언론사를 써서 이렇게 다들 이 직업병 문제 끝났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작년 말에 홍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나 활동가들이 아니다 라고 답답함에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고 현재는 삼성과 대화의 문을 열어라. 삼성은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저희가 벌써 276일째 있습니다. 근데 경비만 이렇게 와서 있고요. 삼성은 나오진 않아요. 지금도 경비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CCTV로 감시하고 이걸 어제 와서 그러더라고요.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다. 그거는 문제다. 집시법 위반이다. 오히려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가셨는데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것. 삼성에서 대화하자, 사회적인 대화에 나설 때까지 저희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곧 300일 문화제도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목소리를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그럼요. 질문이나 저희 준비 안 된 거 알죠? 저희 오늘 대사잖아, 대사. 손 들었어요. 일단 충남 법률원에 있기 때문에 이 서울에 있는 중앙에서 일하시는 법률원의 분들하고는 사건 내용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 들어요. 저도 예전에 경기 법률원에 있어서 어떤 사건들이 주로 들어오는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한 사건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주노동자 사건들도 들어오는지 최저임금 이런 문제가 심각한지 사건이 들어오는 걸 보면
이제 우리 사회나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많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서울과 달리 이제 충남에서 이제 지역적인 특색이 있냐, 이렇게 어떤 현실이냐,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뭐 사건 내용 이런 게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아,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뭐 이렇게. 그 아마 충남의 글쎄,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저녁마다 갈비 먹고 뭐 이러는 거는 아닌 거. 지방색은 있는 것 같다. 이게. 사회자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세요, 지금 아, 게스트에서. 네, 아닙니다. 그래서요. 일단 그 뭐 사건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지역의 법률원들은 이제 그 지역 본부,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지역 본부하고 사무실을 나눠서 쓰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소통이나 이렇게 뭐 접촉면이 좀 넓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조 활동가 분들하고도 굉장히, 물론 서울도 뭐 그렇긴 하지만 좀 더 긴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본부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법률원하고 소통하면서 대응하는 거는, 법적인 대응은 빨리빨리 또 해주고 이래서 굉장히 좀 저는 서울보다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인간적이고 제 좀 성향상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서울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서울은 좀 규모가 크고 노조하고 같이 있기는 하지만 노조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가들하고 이렇게 좀 긴밀하게 이렇게 접촉하는 건 별로 없는데 충남은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충남이라고 서울하고 뭐 사건의 특색이 뭐 다르거나 그런 거는 많이는 없어요. 근데 그 아산에도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민주노총의 문턱이 좀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산시에 또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어떤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런 적은 아직 제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없고요. 그 최근에는 그러니까 보령시 그 기간제 노동자분들 이제 사건을 이제 수임했는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특히 노동법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고 굉장히 그 노동자들을, 특히나 기간제 노동자들은 단순 보조 업무를 한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직 기간제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노동자로 전환도 안 시키고 거의 딱 최저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주고, 그걸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맞춰서 이제 처우를 해주지 않고 예산 없다고 막 얘기만 하면서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그런 경우는 물론 뭐 공공단체에서 아직도 노동법적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서울보다 좀 심한 것 같아요. 지역은 그런 이제 사건들이 좀 있고, 뭐 일반 영세 업체에서 근무하시다가 뭐 개별적인 어떤 뭐 퇴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연차 휴가라든지 이런 근로 조건에 대해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때 전화 오셔갖고 뭐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조금 더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더 취약한,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것도 지키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해드리고 자문해드리고 이런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듣기에 그 강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자가 열리고, 그것도 아마 필요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리고 또 시민분들도 그렇게 좀 찾아와서 궁금해하고 문을 두드리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쪽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열게 됐는지. 아산에 아산 비정규센터라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을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하는데, 온양온천역에 이제 플랜카드도 이제 붙여서 대대적으로 광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서울 이렇게 근무할 때는 그런 일반 이제 조합원이 아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하는 강의를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분들이 일반 시민분들이 오셔서 강의실을 꽉 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 가무용진 꿀잼 노동법이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역시 열강을 했더니 이렇게 입소문이 탔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강의실이 꽉꽉 차서 하여튼 예. 이렇게 논의하는군요.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분들이 관심 있었던 거 이렇게 길거리 강연 중에 네. 정말 일부 그러니까 이것만은 알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담감 이런 거에는 꼭 하나만은 알자 이런 거 뭐 있을까요? 밑줄 쫙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강의 스타일은 밑줄짝 별표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뭐 판례 법리나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분들이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기본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거, 진짜 이 법에서 규정하는데 사업주들이 잘 안 지키는 거.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17조, 근로기준법 17조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한국말로 네. 좀 풀어주세요. 무슨 말이라고요? 네? 근로기준법 17조는 네. 예를 들어서 임금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연차휴가나 휴일이나 이런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라는 데 딱 써서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드려야 된다.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교부가 어려워요. 예,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업장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런 조항을 안 지키면 바로 형사처벌이 되거든요. 노동부가 아무리 요즘에 뭐 고용부다 경영부다 이런 이 비판을 받기는 하는데 그런 정도는 요즘에는 많이 처벌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써서 줘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떠한 노동자들이라도 예를 들면 5인 이상 이제 사업장, 이제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1년 이제 근무할 때 근무하는 날수의 80% 이상만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이제 받아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연차휴가 제대로 주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오히려 그 노동자분들도 그런 제도는 법전에만 있지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연차를 챙기고 예.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써서 받고 이거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겠네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입니다. 네, 일반 시민들 네. 지나가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알바당 무슨 광고에서 얼마 전에는 최저시급을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아마 근로계약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활동보다도 훨씬 더 그 파급력이 큰 것 같은데요. 저희 다들 좀 챙기시고 자신의 권리를 잊지 않고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분들 많이 지나다니시는데 물론 뭐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는 대로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법전 속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법전 속에 있는 얘기도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얘기하고 주장하고 그거 안 해주면은 노동부 진정도 하고 자꾸 주장하고 자꾸 시끄럽게 하고 요구를 해야 돼요. 사실 알바노조도 그렇고 청년 유니언도 그렇고 요즘에 프랜차이즈업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배달 노동자나 이런 문제들도 예전에는 다 이제 그냥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선도해서 주장하고 요구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갖춰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이제 알고 일단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는 다들 노동자, 그러니까 고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용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용주인데 그 법을 몰라서 오히려 더 그냥 법 따르면 좋았을 걸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우에 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결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노동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이른바 사장님들이 너무 노동법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몰라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이제 한국 사회가 특히나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교육,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을 너무 의식적으로 안 하거나 아니면 노동권에 대한 것을 굉장히 불온시하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연유로 인해서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이나 언론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교육이나 언론에서 해야 될 문제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면 요즘에는 뭐 각 노동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뭐 비정규센터든 노동인권센터든 이런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받으시면 오히려 그런 법들을 제대로 지켜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대우들을 제대로 해주면 그분들이 그 대우를 받고 그냥 우리는 그냥 대우 받고 있으니까 대우만 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대우를 딴 업체에 비해서 잘 해주면 우리 사장님은 그래도 법을 지키면서 우리 직원들을 좀 제대로 대우해 주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른바 업무 몰입도 또는 그 조직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오히려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분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괜히 본인이 일부러 의도하고자 뭐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건 다들 그러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몰라서. 그죠? 그래서 더 이렇게 힘겨운 뭔가 나중에 법적 싸움이 막 벌어지고 그냥 애초에 좀 아셨더라면 뭐 누군가가 알려주는 걸 제대로 따르기만 하셨더라면 네, 같이 일을 했던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삼성은 알 텐데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그죠? 제가 뭐 딴 얘기인데 제가 지금 한 7년 넘게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 네, 거기 그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물론 머리도 잘 자르시지만 그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그 근로기준법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쨌든 대우를 해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여쭤보는데 뭐 휴가도 제대로 잘 챙겨주시고 항상 퇴직금도 적립을 딱딱 해나가고 누가 혹시 이제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데에 비해서 복리후생도 되게 높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 그 미용사분들이 근속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7년 전에 봤던 미용사분들 중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조금 이익을 남기려고 조금 더 안 주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다 탈법하면서 안 주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어도 그런 분들이 스킬이 좀 좋은 예를 들어서 미용사분들이 자꾸 나가고 자꾸 바뀌고 그러면 고객들도 이건 여기는 이 미용실은 좀 이상하다. 왜 자꾸 이 미용사가 바뀌고 그래 불편하다. 또 머리도 잘 못 자른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그 미용실에서 근무하면 당연히 그 이익도 올라가고 고객들도 더 많이 신뢰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잘 되는 미용실 제가 7년 전에 봤을 때보다 예전에는 프랜차이즈였는데 이제는 그 아예 프랜차이즈 그 타이틀도 떼고 독립적인 미용실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이익도 많이 남기신 거죠.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 미용실 주어만 삼성으로 바꿔도 다르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배지 사러 오셨군요. 저희 이어가라도 손님의 능력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배지를 많이 사러 오세요. 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잘하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지 얘기 잠깐 또 하자면 저희 요즘에 최대 관심사라서 오늘도 이렇게 조끼에 배지를 많이 달고 오셨는데 그중에 바늘리 배지가 있죠. 저희 배지가 그렇게 싼가요? 다들 왜 이렇게 싸겠냐고. 다른 곳은 5,000원 받기도 하고 5만원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뭐 활동하시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세요. 실제 크게 원가랑 차이가 없는 저희가 싸게 팔고 있죠. 2,000원. 네. 근데 저희 생각은 많은 분들이 이걸 달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세월호 배지 이렇게 달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수도 있지 않겠습니다. 진실 규명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마음처럼 저희도 바놀리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 나중에는 소비자인 우리에게까지도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2,000원 네 동결 올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네,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횟집 많이 저희가 계속 주문하고 있으니까요. 삼성 직원도 보고 삼성전자 저희 교섭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좀 지금 반올림과 교섭을 하다가 이렇게 한 분들 다 볼 수 있도록 지나가다가 보고 움찔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반올림 배지 이렇게 하고 예, 이 문제 끝나지 않았던 거 우리 알고 있다 이거를 좀 표시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올림 배지 사러 오면 네, 모든 것만 멈추고 네, 판매합니다. 네 질문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충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운동이 좀 활성화돼 있다고 보는데 좀 실제로는 어떤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에 대한 관심이 많네요. 거기에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일단 충남 지역은 예전에 수도권 외곽에 있던 여기는 사업체들이 대거 많이 이동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조합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벌어지고 조직 사업도 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활기가 있어요. 일단 뭐 노조 활동이라든가 노동권을 보장하는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장이 이전한 것도 있었고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활동가들이 거기서 조직 사업도 하고 노동조합으로 이끌어내고 계속해서 시민사회에서도 노동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한국 사회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의 메카가 아닌가. 그러니까 경남과 충남이 메카다.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경남은 근데 이제 경남은 그래요?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이제 정점에서 좀 꺾이는 데고 충남은 지금 좀 떠오르는 그런 그러니까 떠오른 지 꽤 됐는데 계속해서 좀 발전하고 있는 이런 우리도 공장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렇죠. 삼성 공장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저희의 차기 활동 돼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저희가 서울에서 삼성 본관 앞에 이렇게 있고 저희가 삼성이나 LG 이렇게 대기업을 상대로만 한다고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저희 제보 들어온 거 보면 정말 하청. 근데 위험이 요즘에 워낙 이제 외주화라고 해서 위험성 있는 거는 이렇게 분사해서 안 해요. 삼성전자 이런데 안 하고 원청에서 안 하고 일부러 이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청해 준다거나 아니면 작은 영세기업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지역에서 들어서 있는 그 거대한 공장 또 작고 큰 그 공장들에서 벌어지는 건강권 문제,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남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질문할 거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제 없어요. 그래서 충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프하고 메카이기 때문에 그 건강권 문제나 분명히 그 삼성전자 공장도 더 생기고 그럴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이 반올림도 조직 확장을 이 충남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올림 충남 지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왜냐면은 그 충남도 예전에 좀 저도 이제 노안 관련한 노동안전 관련한 단체가 있었다고 이제 들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게 조금 한풀 좀 꺾여서 그런가 이렇게 주체가 없어서 그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반올림이 조속한 시기에 충남 지부를
좀 하여튼 설립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뭐 바람을 갖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예,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뭐 할까요? 저 시간 너무 많이 남았어요. 노래하셔야죠. 오, 우리 오늘 신지훈 차장님을 대타로 지금 노래 한번 하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저희가 오늘 공연이 열리면요.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했었고 예전에 이제 공연을 몇 번 해봤는데 확실히 말하는 것보다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막 서서 보는데 오늘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 대신에 네 이렇게 삼성의 쓴소리 한마디 하고. 삼성의 쓴소리를 한마디 하고 공연을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없나요? 뭐 금속 노조 가라도 불러라. 그런 게 있어요. 금속노조 가라는 네. 게 있어요. 금속 노조가 그러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뭐가 있을까요? 세우주 노무사님 금속 노조가 모르시면 이제 큰일 나는 지금. 네, 당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삼성의 쓴소리 한마디를 하고, 네. 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어쨌든 뭐 공연을 다 떠나서 뭐 저는 안 그래도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삼성에게 이런 생각은 좀 했는데 저는 쓴소리라기보다 따뜻한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충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때 저희 결혼식 피로연 할 때도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반노동자적인 어떤 성향, 반노동조합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로 많이 제기됐었고 이게 초인류 기업이라고 지네가 얘기하지만 노동권이나 노동자의 건강권,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수준 이하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2년 전에 이건희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희 씨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이제 쓰러지면서 바로 재작년이죠? 이제 사과라기보다 하여튼 어쨌든 입장 발표를 했잖아요. 유감 표명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이건희 시대가 지나고 뭐 본인들은 뭐 이재용 시대라고 하니까 이재용 시대가 열리면 이재용 씨의 참모들은 이건희 씨의 참모들과는 다르게 노동조합이나 이 노동권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인식을 갖지 않을까. 이건 하나의 좀 변화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분석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향적으로 이제 정신을 좀 차렸나 보다. 우리가 이제 싸우면서 그렇게까지 투쟁을 할 때는 안 들어줬지만 어쨌든 이제 세대가 변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어느 정도는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의 태도들을 보면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조정 그렇게 받자고 자신들을 그렇게 얘기해놓고 조정 공고안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그 셀프 보상이라는 저는 그 셀프 보상 어떻게 예를 들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보상을 하는데 좀 배상을 하는데 자기가 딱 기준을 정해서 내가 딱 이만큼만 줄 테니까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보상할 테니까 아무 얘기하지 마. 그 기준도 우리한테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준도 몰라요. 뭐 설명해줘도 설명도 없고 설명도 뭔 없이 그냥 기준인지 몰라요. 너는 얘기도 하지 마.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마. 그거 발설하면 뭐 돈 다시 돌려받을 거야.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도 보이고 이 사과도 제대로 공식적으로 진짜 사과라고 하면 뭐가 잘못됐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얘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냥 사과도 자기네끼리 그냥 몇 분 불러갖고 악수하고 뭐 사과해서 끝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근데 저는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거예요. 글쎄요, 그걸 왜 도대체 저들이 이렇게까지 저는 목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참 저열한 태도를 보이는가. 저라면 제가 만약에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을 뭐 경영하려고 하는 뭐 자신들의 얘기하는 경영진, 물론 뭐 그 세습 과정도 조금 뭐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 떠나서 그 새로운 이제 경영진이 됐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 제대로 좀 더 통 크게 뭐 진의 얘기대로 통 크게 좀 더 해결을 하고 전향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잘못들은 뭐 그렇다 쳐도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리고 그 전제로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과는 무엇이고 우리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건 무엇인지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도 제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하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벌써 조정 권고안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조정 권고안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이게 좀 후퇴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했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인데 그거라도 제대로 지키면은 앞으로 어쨌든 삼성이라는 기업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과는 다르게 진짜 노동자나 노동권에 대해서 노동자의 노동인권이나 건강권에 대해서 제대로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기대도 받으면서 좀 뭐 사회적인 어떤 칭찬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고 좀 한심스럽습니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뭐야 도대체.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지금 벌써 276일이죠. 이제 275일째 노숙농성도 하고 있는데 빨리 지금이라도 제대로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고 바늘림과 교섭을 해서 그리고 조정 공고안을 따르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따뜻한 충고. 욕은 안 하고 한마디 부탁드렸는데 진짜 길게 했네요. 네, 문자만큼이나 텔레그램만큼이나 카톡만큼이나 너무 한심스러워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네,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가 활동가분도 그렇고 활동가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이 삼성 앞에 서면 참 요구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어느 기사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불만족의 만족. 그렇죠. 조정권고안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족한다라고 저희가 반올림에서 성명서를 냈었는데 삼성에서는 그 자신들이 쪽에서도 뭔가 불만족한 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고는 이제 결국은 자기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차버리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결국 얼마의 돈으로 그냥 이 문제 덮어버리려고 결국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애초의 시도 그대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더웠어요. 오늘 폭염 그런 데를 떠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가시면서 덥지 않냐고 음료 챙겨주시고 오늘 배지도 사가시고 챙겨주셨어요. 지금도 앞에 계란도 있고 뭐 음료도 있고 휴지까지 있고 뭐 이렇게 소소한 것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선크림도 오늘 하나 쓰던 거 이렇게 가방에서 꺼내주시고 가셨습니다. 저희도 많이 덥고 힘든데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건데요. 저희가 또 하나 마지막 부탁드리는 게 늘 있어요. 반올림 피해자와 괜찮습니다. 지나가세요. 힘이 되는 걸 부탁드려요. 그죠? 힘이 되는 그죠? 그 부탁드리는데 뭐 있으면 한 자락 하시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노래를 하셔야죠. 힘이 되는 연대 노래 자락 한마디로 이 아름답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오늘 공연 대타로 오셨기 때문에 쑥스럽습니다. 박수 칠까요? 여기서 뭐 춤출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서 반올림 농경영 앞에서 추태를 보일 수도 없기 때문에 조용한 민중가요 하나 부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순대국집에서 선배가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충격받은 노래, 청계천팔가라는 노래를 부르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강남역 8번 출구네요. 그죠? 좋습니다. 청계천팔가 많이 대학교 때 저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사가 다 몰라서 좀 같이 하고 한 1절만 부르고 하겠습니다. 바람불도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
물샐 틈 없는 인 바로 가득 찬 땀 냄새 가득한 거리여 어느새 물든 노래 거리여 어느 빛발서린 미역 갓분의 험상궂은 욕설도 어느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도 희미한 백열등 밑으로 어느새 정든 추억의 거리여 부연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에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칠흑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팔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우리 사랑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감사합니다.